솔직히 우주를 택한 이유는 네. 우주가 너무 좋아서라기보다 허망감이 가득 찬 실패하고 있는 인생을 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바꿔보고 싶어서 우주를 돌파구로 찾은 거예요. 어떤 실패가 있으셔서 이렇게 오시게 됐는지. 실패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사용하는 식으로 그 실패를 생각하면은 보여지는 것에서는 없을 수도 있죠. 저의 스트레스나 저의 힘듦이 무엇이냐면은 뭐 보이는 것도 알겠지만은 오른쪽 눈이 안 보이고 이거는 후천성 장애거든요. 어렸을 때 차 사고가 나가지고 오른쪽 눈이 실명이 됐어요. 13살 때. 내가 실명이 되는 과정은 한 2년 걸렸죠. 근데 그거를 캐치를 빨리 못 해가지고 물론 15살 때는 심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안 보인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버지의 죽음을 2년 동안 봐왔다는 거와 부모님의 이혼이나 이런 것도 있고 요새도 힘든 거 많죠. 직업이 학생이니까 컴퓨터를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데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데 눈이 빨리 피곤해지고 공부하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13살 때 사고가 나셨고 사실 되게 민감한 나이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처음에는 수술 몇 번 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질 수 있을 거니까 해보자라는 건 희망이 있었는데 마지막 수술을 하고 나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신경이라도 살려두자라는 거에서 이제 그때부터 자신감이나 이런 게 거의 나락이 된 것 같아요. 나만 이상해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망막박리예요. 망막이라는 거는 안구 뒤에 붙어가지고 라이트를 받으면 그거를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구에서 떨어지는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의료 시스템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저는 그때 어렸을 때 엄마 걱정시키지 않아가지고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엄마 병원 가보자도 아니고 그냥 감기 같은 거겠지? 엄마한테 말을 안 한 게 어떻게 보면 실수? 수술도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닥터도 수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해본 거예요. 성인도 1년에 한 번 이 수술하기 너무 힘든 거래요. 회복 기간도 되게 길어요. 회복 기간 동안은 이렇게 엎드려만 있어야 돼요. 이게 압력이 계속 이걸 올려야 되니까. 그런 생활을 하다가 누구한테 어머니가 그랬어요. 아들의 눈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큰 아픔인 줄 아냐.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내가 여기서 더 아프고 내가 여기서 더 힘들어지면은 엄마의 짐이 덜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고 대학교 고등학교 때인가 막 의기소침하고 막 눈 안 맞추고 그런 거 아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사람들이 너를 볼 때 너 눈을 보진 않아. 그냥 너를 봐. And you're a beautiful person. Just be confident. 그런 거를 통해서 많이 극복한 것 같아요. 내가 행동을 바꾸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주어진 상황은 이렇지만은 then what can I do? 이제 거기서 나온 것들이 이제 조금 더 활발한 성격, 일부러 자신감 내고 그러면서 많이 극복이 됐어요. 내 장애는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봤을 때 전혀 그게 느껴지지가 않았거든요. 인생의 많은 문제들, 뭐 실패라면 실패 이런 것들이 내가 고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구나라는 생각. 부모님이나 내가 바꾸지 못하는 요소들한테 나의 실패나 문제점을 이렇게 떠넘겨 버리면은 내 삶을 고칠 수 있는 opportunity를 없애는 것 같아요. 과거에만 묻혀 있었으면은 과연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나 초긍정적인 마인드일 수도 있는데 내가 눈을 잃었는데 거기서 배운 게 더 많다는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인생을 살아갈 때 뭐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 근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은 계속 그 아픔에 빠져가지고 못 일어날 것 같은. 저는 되게 컴플레인을 되게 많이 해요. 왜 나는 이게 없지? 왜 나는 저렇지가 않지? 사실 이런 컴플레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진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진짜 제 자신을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 지금은 정책 분석학 박사 2년차가 거의 끝났고요. 우주 정책 쪽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우주 정책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 재밌고 의미가 깊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이제 석사가 거의 끝났을 때 저희 교수님 닥터 스캇 페이스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스캇 페이스. 그분이 지금 백악관에서 국가우주위원회 사무총장. Executive Secretary. 그러면 우주 쪽에 미국의 우주 쪽에서 넘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임무는 나사 이런 사람들을 정리해서 만나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이제 부통령한테 리포트하는 거. 그분한테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은 교수님이랑 이제 1대1 대화를 하러 갔는데 So I asked them what drives you? 동기가 뭐냐고.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하시고 많은 업적을 이루셨는데 왜 계속 이걸 what drives you라고 물어봤을 때 인간은 multi-planetary species가 될 거다. 다행성 인구가 될 건데 다행성. 그러니까 여러 행성에 살 인류가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자기가 믿는 민주주의 자기가 믿는 뭐 이상적인 것들, free market 이런 것들이 represent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하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 말을 듣고 나서
한 6개월 동안 석사가 끝나고 네. 그냥 일만 하는데 현타가 온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데 What am I doing? 그럼 나는 다음부터 할 수 있는 게 뭘까? 나는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동기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냥 나사에서 일하는 것도 좋겠지만 박사를 하게 된 것도 뭔가 더 내가 지식을 더 쌓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방식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 교수님이 박사를 하셨던 곳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면 문재영님이 꿈꾸시는 게 도대체 뭐예요? 앞으로 우리가 화성 가고 뭐 이렇게 할 때 지구에서 만들었던 인간의 문제점들, 욕심, 너무 쏠리는 자본, 뭐 이런 것들 문제점 많잖아요. social issues 그런 걸 어떻게 리피트하지 않을 수 있을까? 거기서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제가 매일 공부하는 거, 매일 일하는 거 다 거기에 다 연관을 시켜야죠. 저희는 지구에 살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문재영님은 이제 지구 다음의 세계를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고 왜 우주를 택하신 거예요? 솔직히 우주를 택한 이유는 네. 우주가 너무 좋아서라기보다 허망감이 가득 찬 실패하고 있는 인생을 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바꿔보고 싶어서 우주를 돌파구로 찾은 거예요. 나도 이렇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돌파구만을 위해서 찾아봤는데 가보니까 너무나 많은 세상이 있는 거예요. 책도 쓰셨잖아요. 네, 운이 좋게. 네. 어떻게 책 이름이 뭐죠? 진짜 나로서기. 진짜 나로서기. 자기계발서 있죠. 제가 여태껏 경험했던 방금 말했던 내용들도 나오고 기회가 좋게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쓰게 됐어요. 책을 썼던 게 되게 좋았던 게 네. 나한테도 이런 실패들이 있었구나. 나한테도 이런 걸림돌들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던 거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를 책을 쓰면서 되게 많이 정리를 하게 됐어요. 사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지금 형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안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 더 실질적으로 좀 조언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요새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험의 다양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모건 스탠리에서 나와서 나사에 갔고 나사 그만두고 랜드 연구소 가서 박사를 한다는 게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이랬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양함이 좀 다르니까 그 다양한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이 저한테 많은 기회를 줬어요. 나사에 입사할 수 있었던 것도 너 도대체 왜 그랬어? 라는 질문을 답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물론 저희가 틀 안에 갇혀있는 삶을 벗어나기가 힘들 거예요. 조금씩 매일 이게 저처럼 모든 걸 그만두고 딴 걸 해봐 라기보다는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걸 해보는 거 하루에 뭐 1시간이나 새로운 거 안 해본 거 뭐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해보는 거 되게 어색하고 뻘쭘한 것들인데 그 어색함과 뻘쭘함은 진짜 순간 5초, 10초, 첫 1분, 2분이지 거기서 나오는 얻어갈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스태프들도 계시지만은 개개인한테 다 질문하면은 너무나 신기한 다른 삶을 살고 있거든요. 배울 수 있는 점이 꼭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인데 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프레임 안에 갇혀 살고 있나. 그거를 한 번에 벗어나기는 힘들지만 조금씩 새로운 걸 해보면은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걸 배울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큰 힘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그런 거를 시도를 못하는 이제 분들이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제 여유가 없으니까 더 다음을 못 보고 그쵸. 또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여유가 있으려면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자신을 믿는 그 문재영님의 프로세스가 있나요? 그러니까 한 가지 방식이 모든 걸 해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믿는 방식도 있고 플러스 거기서 또 해야 되는 거는 여유라는 것에서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정말로 여유라는 게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하루에 10분이 없는지 귀찮아서 안 하는 건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여유가 없는 건지 물론 힘들어요. 근데 인생의 뭐든 다 힘들어요. 인생이 절대 쉬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너무 어려워서 못할 것 같다는 생각부터 깨고 어차피 everything in life is so hard. 문재영님의 공부 방법이 따로 있나요? 공부를 되게 못해요. 아, 근데 공부를 되게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왜 공부를 못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공부에 흥미가 없었어요.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공부하는 시간 12시간이나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한 10시간 동안 내가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 텐데 지금은 공부가 어렵지가 않은 게 공부를 내가 왜 하고 있지 아니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문재영님은 실패를 후회하시나요? 실패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실패가 해본 적이 없는다는 거는 실패라기보다 어차피 과정 안에 있는 거니까 실패를 후회하게 되면 내 과정을 후회하는 건데 근데 그 과정이 없으면 지금의 내가 아닐 텐데 나는 실패라는 거는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패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는 원점으로 돌아갈 때가 실패지. 근데 어떤 경험도 나를 원점으로 돌리진 않아요. 그래서 실패라고 말하기 힘든 것 같아요. 모든 힘듦도, 모든 실패도, 모든 실수 이런 것들도 다 내 경험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게 너무 실패라는 단어에 꽂혀 있지 말고 이 다음엔 나는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실패 많이 해봤죠. 근데 그게 실패를 후회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 실패가 나를 만들었고 지금의 내 자신이 너무 좋으니까. 이분의 삶은 모두가 정말 탄탄대로라고 말을 하지만 이분에게도 힘든 시기가 있었지. 예를 들면 뭐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현타감, 그리고 가정사, 예기치 못한 사고, 13번의 입사 실패와 같은 실패를 겪으셨던 분이야.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오늘 내가 알려줄게. 첫 번째, 왜? 보다는 어떻게가 중요한 거야. 이제 왜 나는 이러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어떻게 이걸 이겨내야 할까? 이제 난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이 도움이 됐다고 나는 생각해. 자, 두 번째.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신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이게 나의 성공이다. 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남이 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그냥 야! 내가 행복한데 어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 그 힘든 시기를 극복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 자, 그래서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우리 모두 긍정적인 삶과 그리고 나 스스로 주관적인 삶을 살도록 해보자. 그리고 아까 인터뷰 때 들었지? 우리 진짜 나로서기 책 한 번씩 읽어주는 걸로 약속?